2점짜리 보기 문제 적절한 거 찾는 녀석입니다. 고2 17년 11월 학평 19번 문제였고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뭐 발문 그리고 보기 선지를 통해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서 그 포인트를 지문이랑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매칭 시켜가지고 나온 결과를 선지를 쓱 보면서 같은 뉘앙스를 찾아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접근 방향인데, 그렇게 안 풀리면, 그러니까 적절한 거 찾는 문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은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포인트를 못 잡았다면 선지 하나하나를 보는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에서 보통 쓰는 방법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절한 거 찾는 문제는 포인트를 먼저 집어놓고 정답을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는 4개가 맞고 하나가 틀린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정답을 구성하는 순서에서 적절한 문제는 먼저 정답을 정해놓고 들어간다.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다 만들어 놓고 답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보기를. 탈레스는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는 물이 그 본성상 여러 가지로 변형되면서 물이 만물의 근원이니까 얘가 사물들을 구성하잖아요. 막 변형되면서 다른 사물들을. 그러니까 현실에서 탈레스는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나 어찌됐건 근원인 물은 변하지 않는데, 그쵸? 물은 변하지 않는데, 하지만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실은 변화하지만 근원은 변화하지 않는데요. 이처럼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만물의 근원, 탈레스의 기준에서 이 아르케는 물이었던 거죠. 아르케를 주장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물이 변해서 이렇게 된 거지 없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요 녀석이 계속 분해되면은 물로 돌아가는 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를 쓱 보면은 뭐가 있어요? 지금 탈레스는 다 나왔지만 탈레스 말고 우리가 지문에서 봐줘야 되는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 아리스토텔레스, 파르메니데스, 아리스토텔이 세 명을 봐주면서 비교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일단 탈레스의 입장, 탈레스는 아마 지문 안 나왔겠지. 그러니까 보기에서 좋겠지, 그치? 탈레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탈레스부터 먼저 판단을 해보자 이거예요. 탈레스는 불을 통해 변화를 설명 안 했죠, 그쵸? 탈레스는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했죠. 그쵸? 탈레스는 그러니까 지금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는 탈레스와 달리였으니까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적 요소 그 자체는 변할 수 없다고 여기지 않았죠. 그쵸? 아니 뭔 말하는 거야 지금? 말이 꼬이네. 지금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적 요소 그 자체는 변할 수 없다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다고 여겼던 거죠. 여겼다고 말하는 거죠. 이 선지에서는. 근데 탈레스는 근원적인 요소인 물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봤잖아. 그치? 봐봐. 이런 선지 쓱 보면서 뭔 말인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파르메니데스는 만물의 근원적 요소 그 자체는 변할 수 없다고 여겼지만 탈레스는 그 반대니까 변할 수 있다고 여겼다라고 말하는 선지인 거죠. 이 녀석은. 그렇다면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얘도 틀린 말이지, 그치? 얘도 틀린 말이에요. 탈레스는 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탈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 얘도 역시 X입니다. 4번 볼까요? 탈레스는 물이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을 구성한다고 인식하였고, 여기 그대로 써져 있죠.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사물들 맞고. 5번 탈레스는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군.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는 녀석은 몇 번이니? 2번과 4번과
5번이죠. 쉽게 나올 경우에 이것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쪽 한번 봐줘야 되고 파르메니데스 한번 봐줘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 결국 헤라클레이토스는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그런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세계 선지 걸러낸 세계 선지 중에서 두 군데 남았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확인을 해보자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 부분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어디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는데요. 지금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인정을 했을까? 보자 이겁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실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라네요. 위에는 뭐 안 읽었지만은 한번 봅시다. 넌 읽었지, 그치? 내려가 보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다. 지금 변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체와 형상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체와 형상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체와 형상이 뭐예요? 기체란 근본이고 형상은 뭐죠?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예를 들어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할 때 머리카락이라는 기체가 있고 검은색이라는 형상이 흰색이라는 형상으로, 그쵸?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란 현실 세계에서 실체의 기저에 깔린 머리카락이라는 기체 위에서 검은색의 형상이 흰색의 형상으로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기체를 공통적으로 깔고 가지만 형상이 바뀐다. 지금 말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흰색의 머리카락으로 바뀌는 것을 형상이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변화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변화를 했잖아요. 그쵸?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변화를 인정해야겠죠. 그럼 이제 4번이랑 5번이 남네요. 5번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기체를 말하는 거죠. 기체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게 현실에서 뭔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근본인 기체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나와 있진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무에서의 생성과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대로 써져 있고 파르메니데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탈레스도 마찬가지래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둘 다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선지도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문제 답은 이렇게 5번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맨 먼저 이야기했을 때 일단 정답부터 확인하고 봅시다. 맨 먼저 이야기했을 때는 뭐야? 77번에 답은 오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보기를 보고 뉘앙스를 파악을 해서 그 보기의 포인트 파악을 해서 지문과 매칭을 시키고 그리고 같은 뉘앙스 이야기한 녀석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쵸? 적절한 거 찾는 문제에서. 하지만 적절하지 않는 것, 아는 거 찾는 문제에서는 선지 하나하나를 판단해 주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발문 자체는 적절한 거 찾으라고 나왔지만은 문제 풀이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헤라클레이토스, 탈레스, 파르메이데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처럼 선지를 하나하나 봐줘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 사이에서는 탈레스를 정리해주니 보기를 가지고 먼저 걸러내고 남은 녀석들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